제가 소개할 솔루션은요, 저희가 그 고가형 제품으로 계속 판매를 해왔던 MCS가 재보고 자동화 기능이 더 추가가 돼서 MCS 엔터프라이즈 DR 슈트로 현재 또 신규 제품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대에 아주 최적화된 HADR 솔루션 저희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멘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 소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성수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직원 수는 한 70명입니다. 주력 사업은 HADR, 즉 시스템 이중화, 고가용, 그리고 재해복구 관련한 이 솔루션을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이 솔루션 기반으로 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버 간 마이그레이션, 또 센터 간 무중단 마이그레이션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픈소스 관련한 솔루션을 저희가 현재 공급을 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JBoss, 오픈소스 기반의 미들웨어인 JBoss와 그 다음에 성능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칸 솔루션을 저희가 현재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HADR 쪽으로 저희가 한 3천여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쪽 분야만 저희가 한 20년이 된 아주 경험이 풍부한 이쪽 분야에서는 감히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이 이제 이 국내에서 개발된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거 국내용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솔루션은 엄연히 글로벌 파트너와 또 이에 관련한 주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IBM 홈페이지나 HP 홈페이지, 또 VM웨어 홈페이지, 이 글로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홈페이지에서도 저희 회사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벤더들과 상호 인증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하여서 X86 서버에 대해서 혹은 자사의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가상화 플랫폼에서 고강 솔루션은 멘텍의 솔루션을 쓰세요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들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개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T 자원이 항상 가동해야 되는데 실상 우리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서비스 다운이 발생을 하죠. 그죠? 뭐 애플리케이션이 죽거나 스토리지가 그냥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서버가 갑자기 셧다운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자연재해가 발생을 합니다. 홍수가 나서 전산재해가 침수가 되거나 또는 이제 정전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인재가 발생을 합니다. 해킹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산 자원 자체가 가동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 빈번하게 주변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서 혹은 재해로 인해서 그러면 회사가 어떤 업무적으로 봤었을 때 비즈니스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혹은 파산의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페이퍼 잡으로 어떤 업무가 이루어졌을 때는 전산 자원 시스템 자체가 장애가 나거나 재해가 나더라도 우리가 불편할 따름이지 기업 자체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업무, 모든 데이터가 컴퓨터 안에 다 저장이 됐습니다. 저희와 같은 이 소기업조차도 뭐 ERP나 혹은 그룹이어 이런 시스템들이 가동이 되지 않으면 뭐 저희가 파트너나 고객분들한테 견적조차 받을 수 없고 발주서 자체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IBM 그 BCP 그룹에 의해서 컨설팅 결과를 내놨는데 재난복구 대책이 없는 기업들은 거의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43% 기업은 즉시 도산을 하고 28%의 기업은 거의 2년 내에 조업 중단할 정도로 복구 무능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한 문서화된 복구 절차라도 꾸며야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감히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 중단과 재해로 인해서 기업의 종속성 자체에 큰 위협을 주다 보니까 많은 금융기관과 그리고 통신기업, 공공기업들, 대기업들, 심지어 이제 요즘 중소기업들까지 이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서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도입했는지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이 백업입니다. 요새 이제 백업 도입률이 거의 한 70% 육박하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즉 시스템 배때가 들어오면 그 중에 70%에 해당되는 70대는 백업을 받는다는 거죠. 심지어 뭐 저 같은 경우도 제 집에 데스크탑이 하나 있는데 그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백업을 걸어놨습니다. 과거에 이 데이터가 날아가서 귀중한 사진 자료가 소실되는 이런 그 아픔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디스크를 2TB짜리 하나 사가지고 백업을 받게 되더라고요. 가정에조차도 요새 이제 백업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됐습니다. 기업 데이터를 백업 받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자로서, 운영자로서 직무기기에 해당될 만큼 데이터 백업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우리가 솔루션을 가용성 단계로 높인다면 서버 이중화를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스템, 보통 데이터베이스 쪽에 많이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혹은 전단의 어떤 통신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의 서버가 장애나면 즉각적으로 다른 서버로 어떤 페일오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꾸미는 것. 즉 이제 시스템 이중화입니다. 이런 HA를 통해서 또 서비스 영수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그 똑똑한 고객들은 데이터까지도 이중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블록 레벨 혹은 파일 레벨로 데이터 이중해서 스토리지 안에가 장애가 나면 다른 스토리지 단에서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 이런 상태를 꾸며가고요. 그리고 과거 이력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 스냅샷을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주로 이제 이중화 그러면 서브 이중화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이중화까지도 많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장애 빈도수를 보니까 서버가 다운되는 것보다 디스크가 장애가 유발되고 다운되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지에 대한 복제 부분도 요새 많이 검토가 되고 있고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서비스 영속성에 관련한 백업, 고가용, 실시간 데이터 복제 이렇게 꾸며놔서 많은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시스템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죠? 네. 자, 이런 것 때문에 통합으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용성 관제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 화면에서 전체 사이트의 시스템과 백업, 가용성, 그 다음에 연속성 이런 걸 관제하기 위한 ITSM, NMS, EMS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센터를 꾸미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꾸민 전산센터가 재해가 오는 겁니다. 정전이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수로 인해서 혹은 해킹으로 인해서 완전 전산센터 자체가 마비가 되는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혹은 통신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공공기업 그리고 지금은 SMB까지 재해복구센터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운영센터에서 재해복구센터 쪽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복제 혹은 주기적인 소선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트 간 이중화를 꾸며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재해복구센터를 꾸며놓고 고가형도 구성하고 실시간 데이터 복제로 구성을 했는데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운영상에서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자, 이 기존에 재해복구를 구축한 이 센터에서 도대체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어왔는지 이것들을 저희가 과거 서비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백업, 복제된 데이터가 정말로 쓸 수 있는 데이터냐? 네. 여러분들 그 백업받은 데이터가 진짜 현재 백업받은 데이터가 정말 쓸 수 있는 데이터인지 장담할 수 있는 고객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외로 이걸 리스터를 해보니까 개비지 데이터가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센터와 복구센터 간 변경 관련은 되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가 일어납니다. 개발자가 어떤 개발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패치도 올리고 데이터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이 복구센터에도 동일하게 패치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일치성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애플리케이션 뭐 개발해서 올린 것 저기 타겟 센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의외로 이런 변경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재복구 센터를 가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버전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아웃 오브 싱크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HA를 구성했는데 이게 정말로 정상 페일오버 가능한가? 이게 물론 이제 이거는 로컬랩뿐만 아니라 원격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지로 정상적으로 페일오버를 했을 때 재복구 센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정말 가동이 가능한가? 우리가 이것도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도전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센터가 정말 가동하냐 안 하냐 이걸 모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그 어떤 일정 안에 모의 훈련을 정말로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재해복구 센터들이 모의 훈련을 실질적으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표한 시간 내에 정말 복구가 가능한가? 자, 금감원에서 어떤 권고 지침을 내놨습니다. 금융기업들은 3시간 이내 재복구를 꾸밀 수 있는 어떤 센터, 재복구 센터를 마련을 해라. 3시간 내에 복구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내렸는데 사실상 우리 과거 경험을 보니까 3시간 내에 복구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일례적으로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농업 사태가 한번 벌어졌죠. 농업에 해킹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 만에 농협이 업무가 재개가 됐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2달 가까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침은 3시간인데 거의 RTO 만족 자체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거의 없다고 저희는 이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정 예방 감시는 정말 적절한가? 예.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 재해복구 센터에서 여러 스토리지, 여러 애플리케이션, 여러 서버, 여러 네트워크를 가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동을 해야 되는 서버 스토리지가 디펜던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올릴 수가 없죠. 순서에 따라서 올려야 될 겁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ERP 업무를 예를 든다면 뭐 스토리지 붙여야 될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올려야 될 거죠. 데이터베이스 올라왔을 때 와스 올려야 되고 와스 올린 다음에 웹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대 애플리케이션들 보안 시스템들을 이렇게 올려줘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복구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을 정말 준수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알 수 있는 운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 우리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자, 운영 관리를 자동화하지는 않는 이상 앞서 보여드린 이 도전 과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복구 과정을 가시화를 해야 된다. 현재 복구하고 있는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어떤 스토리지가 올라왔고, 어떤 서버가 올라와 있으며, 그리고 서버 내에 어떤 애플리케이션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어디서 올라오다가 걸렸는지, 이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자는 거죠. 이 과거에는 이제 가시성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어디서 올라오다가 문제가 터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모의 훈련을 좀 수시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복구 시뮬레이션을 수시로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복구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어느 단계에서 어떤 복구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RTO는 만족하는지 이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MCS 엔터프라이즈 DR 출시라는 솔루션으로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 용서성을 위해서 토탈 솔루션을 MCS 엔터프라이즈 DR 슛 하나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버에 대한 장애 감시와 자동화된 어떤 복구를 위한 클러스터링,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복제, 원격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지간 혹은 로컬 내에서의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위한 레플리케이션, 그리고 이 모든 운영 관리에 대한 가시성, 자동화를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MCS 솔루션에 대한 상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클러스터링 기능입니다. 저희 클러스터 기능은 하드웨어 구성 제약이 없이 굉장히 유연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스템 이중화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맨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처럼 외장 어레이 공유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런 구성을 많이 하죠. 자, 이 구성 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실시간 데이터 복제 기능을 통해서 외장 어레이가 없는 환경에서 또 고가형 구성이 가능합니다. 요새 그 X86 장비들 보면 주로 이제 인터널 디스크로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디스크의 집적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네, 높아졌기 때문에 서버 내에 인터널 디스크만 대충 꺼져도 요새 거의 10테라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전시회를 다녀오니까 요새 이제 PCI 익스프레스 방식의 낸드 플래시 카드 있죠. 낸드 플래시 카드 한 장이 지금 6테라예요. 예.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디스크의 어떤 집적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인터널 디스크만 하더라도 충분한 데이터 용량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인터널 디스크로 꾸몄을 때 어떻게 고가형 구성할 거냐? 운영과 타겟 간 데이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 블록 레벨의 실시간 복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또 시스템 이중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요새 저희가 이 고가형 구성하는 혹은 원격지 재복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성의 한 70% 이상은 실시간 블록 레벨 복제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 자체는 또 데이터를 이중화를 해줄 수가 있죠. 그죠? 맨 왼쪽에 보이는 외장 공유 방식 같은 경우는 외장 어레이가 나가버리면 모든 서비스가 다 다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서버도 이중화할 뿐더러 실시간 데이터를 복제를 통한 이 구성관 자체는 또 데이터까지도 이중화해 줄 수 있는 이런 또 고가형, 한층 더 높은 고가형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원격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떨어뜨려서 운영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타겟 쪽에 있는 백업 센터 쪽에 디스크 쪽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또 블락 레벨로 복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로컬 AH에 구성된 세트를 원격으로 이렇게 또 익스텐션에서 클러스터링 해주거나 혹은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원에 대한 장애 감시가 지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버 플랫폼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 서버 플랫폼 위에 OS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또 응용 프로그램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어떤 건강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이 스토리지에,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정말 리드할 수 있고 라이트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또 감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MCS 솔루션은 유저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버 플랫폼, 디스크, 네트워크까지 감시를 통해서 이 자원들의 장애가 발생을 하면 즉각적으로 감지를 하게 되고, 장애 발생 시 대기 서버 쪽으로 자동화된 페일업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서비스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가 자동으로 장애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타겟 쪽으로 페일업을 수행을 해줍니다. 이 구성 자체를 저희가 물리에서 물리로 혹은 또 물리에서 가상으로 혹은 또 가상에서 가상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이기종 간의 혼재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물리 투 물리 예를 들면 이제 운영 서버는 뭐 H4, 그다음에 대기 서버는 뭐 I4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늘어난 추세가 물리 서버를 가상 머신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복제를 하는 구성, 이 구성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상 투 가상도 뭐 운영은 뭐 예를 들어서 V4, 타겟 쪽은 M사의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한 어떤 가상 머신 환경, 이런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이퍼바이저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하이퍼바이저는 다 지원됩니다. 뭐 VM웨어, 하이퍼V, 젠, KVM, 오라클, OVM까지 여러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지원하고, 이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간, 이기종 하이퍼바이저 간 어떤 클러스터링, 실시간 복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클러스터링에 대한 어떤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인 실시간 데이터 복제 기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통해서 저희들은 데이터를 완벽하게 이중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 데이터 복제는 TCP/IP로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 말은 거리에 상관없이 운영 서버와 타겟 서버 간 네트워크로 TCP/IP로 연결만 되어 있고 IP 어드레스만 있으면 그 설정을 통해서 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제는 동기 모드, 비동기 모드, 반동기 모드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제공되고요. 각 볼륨별로 복제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있는데 D 드라이브는 싱크 방식으로 복제하고 E 드라이브는 어싱크 방식으로 복제하고 이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블록 레벨이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 종류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상관없이 복제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복제를 제공해 주는데, 초기 싱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변경된 블락만, 변경이 발생한 블락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시간으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아주 적은 밴드만 가지고도 충분히 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운영에서 타겟으로 뭐 장애가 나서 넘어갔습니다. 타겟 쪽에 데이터가 나중에 운영이 되면서 쌓일 거잖아요. 그러다 다시 원래 운영을 살렸을 때 이를 역으로 싱크를 맞춰줘야 될 겁니다. 그죠? 그때 저희가 자동화된 역싱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 호스트 간 실시간 복제 특장점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백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리스토어를 해야지만 그 데이터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호스트 간 실시간 데이터 복제는 리스토어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복제된 데이터 그 자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제된 타겟 쪽의 디스크를 마운트 시키고 애플리케이션을 가동을 시켜버리면 즉각적으로 서비스 재개가 가능합니다. 즉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발생 가능한 치명적인 상황에서도 데이터 소실을 극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기 모드냐 비동기 모드냐에 따라서 RPO 자체,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이 제로입니다. 혹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러한 RPO를 또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애플리케이션 종류하고 뭐 파일 종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복제를 하는 방식이랑 블락 레벨 복제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어떤 로그 쉬핑이나 트랜잭션 로그를 전송하는 방식, 주로 이제 CDC 방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복제 구성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CDC 방식이나 로그 전송, 트랜잭션 로그를 보내는 방식 같은 경우는 구성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 그 구성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 데이터베이스마다 각각의 설정 구성을 위한 DBA 엔지니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구성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빨라야 일주일,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수많은 기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에 반면 블럭 레벨 복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그 D 드라이브에 데이터베이스가 깔려 있다. 그러면 D 드라이브 찍고 타겟 IP, 소스 IP 이렇게 찍어주면 구성 자체 끝나버립니다. 저희 그 회사 사내에서 아주 능숙한 엔지니어가 하는 걸 보니까 2분 만에 다 구성 자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운영이 단순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관계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표준화된 구성이 가능하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복제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디스크의 어떤 특정 블락이 변경이 발생합니다. 이때 저희가 파일 시스템하고 볼륨 사이에 중간에 필터 드라이브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 드라이브가 하는 역할은 변경된 블럭을 캡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소스 디스크에 쓰고요. 그와 동시에 TCP/IP로 연결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겟 쪽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운영과 타겟 쪽으로 라이트를 해줍니다. 자, 이 복제 모드가 아까 동기 모드, 비동기 모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모드가 나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동기 방식 같은 경우는 변경된 블럭을 운영이 캡처를 하게 됩니다. 캡처를 하고 자기 디스크에 쓰지 않습니다. 곧바로. 변경된 블럭을 캡처를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겟 쪽으로 날려보내고 타겟 쪽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잘 받았다고 액널리지 신호를 보내줄 때 그때 비로소 운영이 커밋을 이렇게 날립니다. 즉 뭐냐? 곧바로 쓰기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요. 대기 서버가 잘 받고 쓰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쓰는 거. 이게 바로 동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동기 방식의 장점이 뭘까요? 데이터의 일치성이 100% 보장된다는 거. 이게 아주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그에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대기 서버가 라이트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 때문에 운영 서버의 시스템 성능이 느려질 수가 있죠. 그죠? 디스크 I/O 웨이팅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 느려지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그 복제 네트워크의 밴드 와이드가 낮은 경우 얼마만큼 운영 서버의 쓰기 I/O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경우는 운영 서버의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거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만큼 성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동기 모드입니다. 그래서 동기 모드로 구성을 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 고속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1기가 이상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트랜잭션이 많은 경우는 쓰기 트랜잭션이 많은 경우는 10기가 혹은 40기가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영 서버와 대기 서버 간 시스템 스펙도 거의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 서버는 좋은 서버를 갖다 놨는데 대기 서버는 아주 그 느린 디스크 성능을 가진 시스템을 갖다 놨다. 그러면 대기 서버 속도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운영 서버와 대기 서버 간 시스템 스펙이 웬만하면 동일한 사양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해줘야 제대로 된 성능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기 방식 같은 경우는 로컬 내에 원격 지간 재복구용이 아닌 로컬 내에 고가용 구성을 할 때 동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에 반면 비동기 방식은 변경된 블럭을 캡처를 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운영 서버에 라이트를 해버립니다. 대기 서버에 뭐
데이터가 전송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운영 서버에 그냥 라이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기 서버 쪽으로 전송을 보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동시에 라이트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밀리세컨이나 마이크로 세컨 단위로 본다면 운영 서버가 항상 대기 서버보다 먼저 라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비동기라고 지칭을 하고요. 서로 양 서버 간 데이터가 일치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방식은 단점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일치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대기 서버의 상태, 그리고 중간에 복제 네트워크의 대역폭 상관없이 운영 서버의 성능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동기 방식은 낮은 대역폭으로도 성능 저하 없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원격지간, 고속의 네트워크 연결이 어려운 원격지간, 재북구 용도로 많이 쓰고요. 혹은 일반 파일의 복제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동기 모드를 쓸 거냐, 동기 모드를 쓸 거냐. 자,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종류나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가치, 중요도, 이것을 따져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을 해도 이 트랜잭션을 놓치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온다. 그럼 동기 방식으로 쓰셔야 될 거예요. 물론 중간에 고속 네트워크를 써야 될 겁니다. 근데 뭐 이 데이터는 뭐 한두 개 소실도 크게 상관없다. 이런 경우는 뭐 비동기 모드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유저 케이스를 본다면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동기 방식을 사용을 한다. 자, 왜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블락이라도 타겟 쪽으로 날아갔을 때 그 데이터가 잘못되면 개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DB가 깨졌다고 우리가 지칭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로컬 내에 HA 구성을 DB를 HA를 구성한다. 웬만하면 동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비동기 모드로 하게 됐을 때는 자동 페일오버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데이터가 깨질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반면 일반 파일 같은 경우 로컬 내에 HA 구성을 하시더라도 비동기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아마 뭐 그렇게 한두 개의 데이터 소실은 우리가 감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복제로 인해서 완전히 성능 영향 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비동기 모드를 선택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볼륨별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렇게 뭐 있는데 D 드라이브는 데이터베이스고 E 드라이브는 파일이다. 그럼 D 드라이브는 동기 방식, E 드라이브는 비동기 방식 이렇게 또 설정이 가능하고요. 중간에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동기 방식으로 내가 운영을 하다가 데이터 중요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시스템 성능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중간에 복제 네트워크가 느려서 뭐 그런 경우 비동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모드로 또 운영을 하시다가 데이터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하나의 트랜잭션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에 또 동기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복제 자체 구성을 하게 되면 성능 많이 떨어지지 않냐 이 질문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성능 영향 거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CPU 저항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복제를 하거나 하지 않으나 거의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쓰기 IO를 저희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read IO는 거의 비슷하고요. write IO 경우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져 봐야 3%에서 6%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고속의 IO에 대해서도 성능 영향 없이 복제를 저희가 지금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실시간 데이터 복제에 대한 기능 설명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웹 기반으로 통합으로 가용성을 관제할 수 있는 콘솔을 제공을 해줍니다. MCS의 통합 관제 콘솔은 웹 기반입니다. 웹 기반으로서 전체 클러스터와 재북구 현황을 한눈으로 다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웹 기반의 관제 콘솔을 통해서 HADR을 자동으로 배포하고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 기반 관제 콘솔은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여러 지역의 클러스터를 한 중앙을 통해서 관리하고 관제하고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vCenter 플러그인을 제공함으로써 VMware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별도의 이 관제 콘솔 웹 화면을 띄우지 않고 vCenter 내에서도 동일한 화면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클러스터에 대한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클러스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트리를 메뉴를 보면 여기에 이제 내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원들, 그래서 IP 어드레스나 네트워크 카드나 그다음에 디스크 쪽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등록된 자원들이 뜨는 순서가 있고 그다음에 스탑이 되는 순서가 있을 겁니다. 요 순서나 하이라키한 어떤 디펜던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마우스로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HADR을 구성을 한다 그러면 그 수많은 스크립트를 작성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스크립트, 스탑 스크립트, 그리고 각 자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그 불편함 없이 마우스를 이렇게 그어주기만 하면 스타트, 스탑, 모니터링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알아서 MCS가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장애를 유발시킨 자원이 있을 겁니다. 그 장애를 유발시킨 자원을 이렇게 V 표시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주고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주 빨간색으로 나타내주죠. 그리고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 노드는 전부 다 이 그레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일오버가 돼서 서비스가 기동이 될 때 모든 기동이 된 서비스는 이렇게 컬러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어느 노드에서 서비스가 실행 중이고 어떠한 자원이 장애를 유발시켜서 페일오버를 시켰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우리가 경험에 비춰보면 어떤 시스템 내에서 서비스가 장애가 나게 되면 이게 네트워크 장애인지 응용 프로그램 장애인지 디스크 장애인지 이게 굉장히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트너들, 업체들 불러다가 막 미팅을 하는데 결론이 잘 안 나죠. 다 우리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끝나는데 이 MCS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장애를 유발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장애가 나게 되면 이제 장애 현황을 이제 전파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전파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전파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아웃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SMS, 문자 메시지로도 이렇게 전송을 보내서 뭐 파트너나 아니면은 협력업체 직원이나 아니면 고객사 이렇게 동시에 장애를 뭐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서로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복제 관리 또한 이렇게 지휘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복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볼륨이 뭐고 타겟 볼륨은 뭐고 그다음에 뭐 IP 어드레스, 운영 볼륨의 IP 어드레스, 타겟 볼륨의 IP 어드레스 이 네 가지 값만 입력을 해주면 이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복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복제 상태가 미러링 상태인지 혹은 뭐 네트워크 장애가 나서 중간에 복제가 중단이 됐는지 그리고 복제 중단으로 인해서 변경된 블록은 있는데 이 변경된 블록을 타겟 쪽으로 못 보낼 때 이럴 때 이제 더티 비트를 찍어주게 됩니다. 해당되는 블록에 대해서 이 더티 비트가 찍히고 있는 건지 그리고 네트워크가 다시 재개가 돼서 변경된 블록을 다시 재전송을 할 때 이렇게 제동기 상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UR을 통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복구에 대한 부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HA 같은 경우는 로컬 내에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대기 서버 쪽으로 자동 페일오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이트 전체가 재해가 났습니다. 사이트 전체가 재해가 나서 이제 HA도 무용지물이 되고 뭐 로컬 내에서 데이터 복제한 거, 백업한 거 이제 다 무용지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재해 선언을 하고 나서 재복구 센터에서 서비스를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복구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런북이라 그래서 그 복구 매뉴얼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복구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를 통해서 복구가 나게 됐을 때 어떤 조직이 어떠한 역할에 의해서 복구를 하게 된다 하는데 사실 제가 나게 아주 깜깜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해야 될 건지 사실 굉장히 막막해요. 그래서 MCS 엔터프라이즈 DR 슈트는 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모든 복구 과정을 자동화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컨셉은 매우 심플합니다. 재해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 복구 센터에서 GUI상에서 원클릭으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알아서 자동으로 모든 재해 복구를 기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자동화된 복구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이트 내에 업무별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 내에 수많은 서버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 단위를 예를 든다면 하나의 이제 기업을 본다면 하나의 대기업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 어떤 A라는 센터 내에 대기업 전산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수많은 업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 업무를 예를 들면 보험 업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은행 업무도 있을 거고
카드 업무도 있을 거고, 뭐 할부금융 업무도 있을 거고, 이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조 사이트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조 사이트의 어떤 업무를 이루기 위해서 ERP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SCM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MES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창고를 관리하는 WMS라는 이런 또 업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업무의 집합체가 하나의 사이트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업무 단위들은 서로 상호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ERP가 문제가 터진 상태에서는 MES를 구동을 해봐야 공장은 돌아가는데 어떤 ERP의 어떤 재고 상태나 뭐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ERP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 창고 쪽에서 어떤 재고 관리하는 뭐 이런 쪽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또 마찬가지로 유통 관련하는 부분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이트 내에서 업무를 복구를 할 때 서로 상호 간에 영향도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 간에 반드시 먼저 복구를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ERP 먼저 복구하고, 그 다음에 MES 복구하고, 뭐, 그 다음에 SCM 복구하고, WMS 복구하고, 그 다음에 저 백단의 업무에 해당되는 뭐 그룹웨어 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구하는 순서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프라이어리티가.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워크플로우를 다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업무 내에 여러 대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들이 존재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ERP라는 업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ERP라는 업무를 이루기 위해서 스토리지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서버들이 필요한데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웹 기반으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와스가 필요하고 웹 서버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인증에 관련한 또 서버들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 보안 관련한 또 여러 게이트웨이나 서버들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네트워크 장비들이 붙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띄워야 되고 가동을 해야 되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 내에 이 서버나 서비스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이트 내에 단위 업무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업무를 이루고 있는 업무 단위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에 대한 또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든 복구 과정을 사이트 간 업무별로, 그다음에 업무 내의 서버별로, 그리고 하나의 서버로 또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서버 내에 올라가야 될 애플리케이션들이 또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들은 또 네트워크나 디스크하고 또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내에 올려야 돼야 복구를 해야 될 응용 프로그램과 자원들 간의 또 의존 관계, 그 다음에 복구 순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이트, 그 다음에 사이트 내의 업무, 그 다음에 업무 내의 여러 자원들, 자원 중에 서버 내의 응용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뜨는지 안 뜨는지, 그 다음에 어느 단계에서 뜨다가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가시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구를 하게 될 때 원클릭으로 모든 업무 그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복구를 해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어떠한 업무들은 반드시 관리자 인증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복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각 업무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인증 부분을 또 삽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 사람 모양이 나온 거는 관리자 이제 계정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원클릭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 단계, 이 앞 단계의 그 복구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실패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진행 사항을 이렇게 이메일하고 행아웃으로, 그리고 또 SMS로 이렇게 자동으로 송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재복구 운영을 하게 될 때 또 중요한 게 모의 훈련입니다. 모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복구 위험도가 있는지, RTO는 만족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동안 변경이 발생을 했는데 변경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의 훈련을 통해서 다 찾아내고 또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근데 모의 훈련을 자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모의 훈련을 자주 못 합니다. 왜냐 그러면 모의 훈련을 하게 됐을 때 기존 업무에 영향을 끼치거나 현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있는 경우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뭐 중간에 끊거나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의 훈련을 하게 될 때는 모의 훈련용 서버를 따로 둡니다. 그래서 이제 복제된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스냅샷을 떠서 하나 카피본을 만들고, 이 카피본을 하나의 그 모의 훈련용 서버나 가상 머신 쪽에 마운트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다른 SID를 하나 더 띄워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테스트를 해보죠. 그러니까 물론 기존 실제 재해복구를 해야 될 시스템에 대해서도 모의 훈련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테스트나 임시 서버들을 이용해서 모의 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모의 훈련용 패스를 또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그 재해복구용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만든 이 패스 말고 이 우회할 수 있는 모의 훈련용 우회할 수 있는 이 패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할 수 있는 패스는 노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가시화된 모의 훈련을 정의하는 워크플로우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A라는 방법으로 한번 모의 훈련을 해보고 다음은 또 B라는 어떤 복구 플로우를 만들어서 모의 훈련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로 모의 훈련을 해봐서 여기서 우리의 복구는 최적의 어떤 RTO나 RPO와 같은 SL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C라는 방식으로 재복구를 다시 한번 복구 워크플로우 흐름들을 짜보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결과를 또 이제 도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재복구를 수행을 하고 모의 훈련을 수행하게 되면 이 RTO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재복구에 대한 RTO에 대한 지침을 내려놨죠. 3시간 이내 복구를 해라. 근데 국제 기준은 2시간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3시간에 대한 워크를 그 복구에 대한 RTO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모든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해야 되는지 이거를 전부 다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운영자가 스토리지는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고 서버는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고 서버 내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기동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붙여야 되고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런 모든 걸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또 협력업체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RTO가 굉장히 길어지다는 거죠. 자, 그래서 MCS 같은 경우는 이 RTO에 대한 결과 리포팅을 해줌으로써 어느 구간에서 시간이 지연이 됐는지, 복구 시간이 지연됐는지, 어느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 고객이 준수를 하기를 원하는 그 타임을 넘어서는지 이런 걸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바가 다 시간이 초과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시간이 이렇게 더 초과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현재의 재해복구에 대한 워크플로우가 정상 상태인지 아니면 해당되는 그 워크플로우는 현재 재해복구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모의 훈련 결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각각 업무별로, 사이트별로 RTO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다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실시간 복제를 하고 있는 경우 복제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뭐 out of sync인지, 포즈 상태인지 이렇게 또 나타내주고 복제 네트워크 상태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원되는 플랫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운영체제는 웬만한 운영체제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리눅스, 유닉스 이렇게 다 지원이 되고요. 자, 그 중에 HA하고 실시간 데이터 복제는 저희가 X86 쪽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은 전체 플랫폼이 다 지원되는데 HA하고 실시간 데이터 복제 기능은 X86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닉스 상에서 일단 재복구까지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뭐 스토리지 복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자체 어떤 복제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MCS의 그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은 그렇게 서스파티 다른 HA나 클러스터링 혹은 실시간 데이터 복제 기능하고 이렇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로컬 스토리지가 됐든 뭐 외장 스토리지가 됐든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굉장히 유명한 뭐 EMC나 히타치, IBM, HP 이런 스토리지를 다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기종 하이퍼바이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AWS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온프라미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재해복구 전 상태를 꾸며야 된다. 근데 이제 꾸밀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 스페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아마존 AWS로 이렇게 디얼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국산 데이터베이스는 뭐 티베로나 큐브리드까지 이렇게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그 외에 유저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까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고객들은 이제 뭐 다양한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 금융, 통신, 공공, SMB 전 산업군에 걸쳐서 한 1000여 개 고객이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고가형 재해복구 이렇게 다 성공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CCS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큰 이점이 뭐냐? 바로 표준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OS가 굉장히 다양하죠. 저장상태 내에서 애플리케이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또한 물리, 가상. 그리고 요새 뭐 가상 인프라도 하나의 그 어떤 하이퍼바이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하이퍼바이저를 이기종으로 믹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OS마다, 애플리케이션마다, 물리 머신마다, 가상 머신마다 고가용, HA, 클러스터링, DR 솔루션, 거기에 입맛에 맞는 솔루션을 다 도입을 할 거냐. 나중 운영 관리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OS가 뭐가 되든 애플리케이션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HADR, 제2복구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GUI 화면 보셨다시피 통합 관제 콘솔과 자동 배포 구성을 통해서 관리 오버헤드를 최소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HA 그 다음에 자동화된 그 제2복구 워크플로우 엔진을 통해서 더욱더 다운타임을 최소화를 해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용성을 저희가 제공을 해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희 멘텍이 제공해주는 솔루션의 가장 큰 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웨비나를 다 마치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혹은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